안녕하십니까. 민법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양원이고요. 민법 공부방법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왕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민법에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체계를 세워야 한다 말이 쉬운데 뭐 어느 교수님이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보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몇 가지 좀 봐보면 출생해서 우리가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를 가고 또 나중에 남자들 같으면 군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취직을 하고 중간에 뭐 군대 가기 전에 학교 앞에서 뭐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원룸에 임대차 계약도 맺고 또 뭐 취직해가지고도 임대차 계약도 맺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이 생기면 이제 부모님 협조도 좀 받아서 부동산을 사서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거기서 자녀도 낳고 등등 하다가 나중에 사망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우리 민법은 여기 나오는 스토리들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근데 크게 이제 여기서 나눠서 봐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가장 좀 단순화시켜서 봐보면 우리 일생은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재산법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는 법 재산법, 그다음에 이제 가족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재산법에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그리고 가족법으로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공통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공통된 것들을 일일이 각 파트에서 다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많죠. 그래서 그 공통된 것들을 쭉 뽑아서 앞에서 함께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앞에서 함께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것들을 다 합쳐서 민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총칙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각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총칙, 각칙 이렇게 구성을 해두는 거예요. 이 물권법 안에도 총칙, 각칙이 있고요. 채권법 안에도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준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총칙, 각칙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판택된 체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체계를 세워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에서부터 좀 이해를 하면서 가봐야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임대차, 매매, 혼인 뭐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 관계 나도 또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자녀이기도 했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 자녀여서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며 그래서 권리무관계 요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결국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을 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임대차 매매 이런 것들이 민법 각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제도를 그냥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매매라는 제도, 임대차라는 제도 요게 있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계약을 맺어서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고 또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갖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각 제도가 되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느냐? 요건 효과 측면이고 그래서 법 공부를 하면 요건, 효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간다. 요건, 효과.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하는 취지와 존재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문 판례 조문으로 이렇다 저렇다 법에다가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조문을 물어보죠. 조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결국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문을 풀어서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판례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조문에 관해서 이런 결론이다, A라는 결론이 맞다, B라는 결론이 맞다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막 책을 쓰시면서 학설로 논쟁을 해요.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한 판단으로서 법원에서는 판례라는 것이 나온다.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을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가 있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이제 학설을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어떤 학설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다른 학설에 의한 것은 정답이 아닌 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판례도 정답이 아니죠. 근데 판례 내용을 물어보면 어쨌거나 시험에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또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니까 이 판례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 이것들로 민법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들은 이제 기본서 단계, 핵심 정리 단계, 또 객관식 공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 핵심 정리, 기본서, 핵심 정리, 객관식 이 단계로 가는데 여기서 이 기본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를 가지고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제 핵심 정리 단계 전에 우리 조문 판례 공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정리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 실전 대비 공부 방법, 실전적 공부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는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합격을 해야 돼. 근데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니까 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전 대비 그러면 여기에 기출문제가 관건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중요한 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기출문제죠. 물론 이제 민법의 제도에서 봐보면 민법의 제도에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교수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출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로 내는데 우리는 이제 법원 공무원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 공무원한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결국 중요 내용이 될 것이고 중요 내용은 우리 합격하기 위한 거니까 결국 기출문제다. 근데 이 기출문제를 잘 알고 계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합격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다른 과목도 같이 25문제로 100점이고 또 민법도 25문제로 10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민법 옆에 바로 있는 민소법 같은 경우는 보면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25문제야. 근데 민법은 민소법보다 몇 배 많은 양이죠. 몇 배 많은 양인데 25문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을 잘 알자. 근데 이제 꼭 기출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상 그리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시험 문제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어쨌거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민법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면 암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암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해 플러스 암기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해를 했지만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아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암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암기하는 것들도 도와드릴 거거든요. 뭐 두문자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암기하려면 반복 학습이죠. 뭐 어떤 분들 무한 반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무한 반복 하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죠. 예,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강의 또 핵심 정리 그 다음에 또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는데 핵심 정리를 가지고 쭉 보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봐보면 오답 지문을 잘 정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 및 지문을 반복한다 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핵심 정리 중요한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틀린 지문은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게 나중에 현장에서도 또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는 거 틀린 문제, 틀린 지문 반복하는 거 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사실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또는 뭐 합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거예요. 힘든 과정은 다 있다. 가다 보면 아, 나 될 것인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막 고민되고 다 하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단 말이죠. 잘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거 밀어붙여야 한다. 밀어붙이려면 사실 인내가 좀 필요해요. 인내, 끈기 요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요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다 공부해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법원직 강의를 론칭하면서 저한테 이제 민법 의뢰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다가 기출지문 다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 기출문제라든지 또 핵심 정리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내용도 아까 민법 내용이 되게 많다 그랬는데 아주 방대하다 그랬는데 줄여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기에 좋을 만큼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손잡고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민법 공부 방법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